네, 안녕하십니까. KNS 입시센터 박태웅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곧 있을 3월 모의평가와 그리고 이제 25학년도 입시 요강이 나와 있죠. 엄밀히 말하면 요강보다는 이제 예고안인데요. 공식적인 요강은 4월 말에 나올 거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준비된 대입 예고안을 통해서 어떤 전형별로 준비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이는 내용이 25학년도 대입 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달 말이죠. 28일에 이제 서울시 모의고사가 진행되고요. 이게 이제 아시는 것 같은 3월 모평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경기도 모의고사, 6월 달에 평권 모의고사와 9월 달에 또 평권 모의고사가 있죠. 이후 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에 있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마다 치르는 경우도 있고 안 치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3월, 6월, 그리고 9월 모평. 이걸 통해서 이제 원서를 어떻게 쓸지, 그리고 수시와 정시에 대한 적절한 배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일정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4일 수능이 치러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은 12월 6일날 발표가 되고, 우리가 수시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15일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학년도를 대비하는 올해 우리가 수능과 그리고 수시, 남은 기간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예고안에 나와 있는 것들, 대학별 여러 예고안들을 통해서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3월 모의평가부터 시작해서 6월, 9월에 있는 모의평가 출제 범위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평가안이나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국어 교과의 경우에는 사실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시험을 볼 텐데요. 국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년에도 평이했었죠.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도 이제 1학년, 2학년 전범위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나 과학탐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회탐구 영역의 전범위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영역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사회문화나 생활 물리를 선택하게 될 텐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2학기 수시의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실 때는 디테일하게는 사실 윤리와 사상이나 그리고 법과 정치와 같은 내용들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같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에도 3월의 경우에는 교과목에 좀 제한이 있지만 9월에 가서는 전 범위가 다 포함이 된다. 뒤이어서 지난해 3월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탐구 영역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23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 모의평가 등급컷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는 사실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우리가 제외를 하고요. 국어의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비율이 62와 31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만점자들이 지난해의 경우에는 333명으로 이 정도면 국어는 평이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가 54대 43, 그러니까 확통과 기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6월이나 9월 모평에서도 이제 변화가 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3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현역 고3 학생들로 좀 제한되어 있다면 6월이나 9월 모평의 경우에는 반수생이나 재수생들이 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소위 비율이 좀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점자 비율조차도 지난해의 경우에는 3월 모평, 국어와 수학이 동일하게 333명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은 경우지만 국어와 수학은 좀 지난해 평이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회탐구 영역인데요. 다수의 학생들이 사실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를 선택합니다. 학교에서 선택하는 교과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응시 자체가 좀 무난하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생활과 윤리의 경우에는 지난해 만점자가 262명, 그리고 윤리와 사상의 경우에는 이제 547명.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죠. 879명 정도로 생활과 윤리와 윤사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문화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만점자 또한 많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문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특별한 메리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윤리나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을 준비할수록 윤리와 사상 같은 교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생윤이 될지 윤사가 될지 좀 고민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과학탐구 영역 되겠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이제 물화생지 각각 1영역으로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압도적으로 생명과학과 그리고 지구과학이 많죠. 생명과학이 한 6이라면 그리고 지구과학이 한 9. 그래서 이제 6대4 정도의 비율로 나올 거고, 다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수학에서처럼 요요가 9호 모평해서 소위 재수생들이나 현수생들이 덜하게 된다면 지구과학의 비중이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생명과학이 이제 난이도 기준으로 본다면 생명과학이 4,869명,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가 2,015명 정도로 생명과학의 만점자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물리가 가장 높았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25학년도 입시 전형에 대해서 좀 분석할 텐데요. 이번에는 대학별로 나와 있는 전형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세 가지 이용을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생부 서류, 교과 전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논술 전형.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대학에서 확정된 입시안이 아니라 지난해에 공개된 25학년도 예고안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서류 100%와 서류와 면접, 그리고 학교의 추천,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도 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첫 번째, 우리가 서류로만 보는 전형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고려대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고려대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학업부 수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학업부 수형의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30%, 그래서 준비 시간 12분에 면접이 6분 정도 진행되는 재시문 면접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전형이 바뀌게 되면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업부 수형의 경우에는 100% 서류, 그래서 서류만 평가하는 게 됐고요. 다만 수능 최저가 우리가 지난해부터 낮아졌죠. 4합7에서 4합8로 바뀌면서 인문의 경우에는 이제 4합8로 좀 완화된 형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자연계열이나 이과대의 경우에는 조건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강대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걸로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만 내고 수능 최저가 없다. 이걸 보고 사실 서강대를 고민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는 일반 전형이라 하더라도 모집 단위가 되게 적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서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이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목고, 특히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문계열을 비롯해서 서강대 사회과학대학을 지원하려고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경영경제를 제외하고는 서강대의 경우에는 학교가 작은 관계로 모집 단위가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10명, 12명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을 하더라도 서강대는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전형이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립대의 경우에도 서류형이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융합 전형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과거의 계열 모집이죠. 그래서 계열 모집의 경우에는 이름이 올해부터는 융합 전형으로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한양대의 경우에는 이제 서류형 새로 생겼는데요. 이것도 미적용이 되는 걸로 수능 최저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숙명여대가 이화여대가 있는데,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능 최저의 경우에는 3합 6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우리가 서류와 면접이 포함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과거와 그대로 이어진 형태로 서류와 면접이 함께 가는 전형인데요. 사실 이제 경북대부터 시작해서 주요 학교들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면접 비중이 대부분 30%에서 50%까지 갑니다. 사실 면접 비중이 가장 많이 50%까지 가는 게 서울대 일반 전형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대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30%, 그리고 경희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고려대의 경우에는 이제 계열 적합형, 우리가 아는 그 계열 적합형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50%입니다. 그리고 동국대는 두드림 전형이 있고요. 서울대는 일반 전형에서 면접을 50%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립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으로 이제 1형으로 우리가 면접을 또 다시 50%를 보는데요.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던 것처럼 탐구형이라고 되겠습니다. 이 탐구형이 예전에 학과 모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제 계열 모집이 융합형이고 학과 모집이 탐구형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우에는 전형명이 바뀌었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아주대의 경우에도 에이스 전형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활동호 수용과 국제형이 있죠. 자, 연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와 면접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에 한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1차가 서류 100%, 그리고 2차가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 그래서 다시 말해서 면접이 40%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국제형의 경우에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던 것처럼 지난해까지는 2학 5에서 영어 1등급, 한국사 4등급이었는데 이제는 영어가 2등급으로 바뀌었다. 등급 조건을 좀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영어 등급이 완화되는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 치러진 24학년도 면접 전형 국제형에서도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자연스레 정시로 이월된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추세라고 좀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와 차의과대학, 차의과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면접이 30% 정도 들어가고요. 포스텍이나 외대, 그리고 숙명여대까지 서류와 면접이 통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전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서류만 100%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의 경우에는 새로 생긴 추천형.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서류로만 100% 평가를 하되 자연이나 인문이나 상경계열에 한해서는 3합 7로 수능 최저가 존재하고 있고 의예과의 경우에는 3합 4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 추천 전형과 좀 많이 헷갈리는데 교과는 기본적으로 교과만 본다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 학교의 추천 이런 것들이 포괄되어 있다는 걸로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조차도 교과만 보느냐 또는 교과 비교과를 같이 보느냐. 자, 그러면 교과라는 부분은 생활기록부 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목들, 이른바 교과 세특이라는 항목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가 제출한 수행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교과 영역은 우리가 소위 자동봉진이라고 부르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 관련해서 나와 있는 그 부분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보느냐, 그리고 그냥 일괄로 보느냐 단계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선 교과 성적만 본다 라고 했을 때 가톨릭대학교의 경우에는 국영사과 수능 최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의예과나 약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조건이 4합 5랑 3합 5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균관대학교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이라고 이름 나와 있죠. 이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과 자연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성대의 경우 좀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비교란 좀 보시겠습니다. 정량평가의 경우에는 공통과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정성평가에는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 20% 있죠. 그래서 성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 성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진로 선택 교과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본다는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른 학교들이 진로 선택 교과목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대는 정량과 정성에 대해서 구체로 나눠서 자체적인 채점 기준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에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15명 정도 추천을 받으면서 인문과 자연에 따라서 평가하는 교과목이 좀 차이가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연세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존재하고 다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영어 3등급 이내여야 되고 학교별로 추천되는 학생이 10명 이내이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는 때 학교생활 교과 반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 수시, 모집 요강에 참고한다. 자, 이 부분을 왜 넣었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학폭 기록들 이제 포함이 되는 것들이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소위 생활기록부 내의 교과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이제 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1년 전에 예고안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공개된 입시 요강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년도에 공개된 모집 예고안과 그리고 당해년도에 공개되는 실제 모집 요강 사이에는 정원 그리고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그러니까 주요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과 반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따로 기재하겠다는 것은 연세대학교에서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 교과 성적 추천형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좀 기재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홍대랑 그리고 외국어대학교,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서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교과, 비교과. 공식적으로 비교과도 포함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이제 요강들만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우선 보신 것처럼 건국대의 경우에는 자, 교과 70%에 서류도 30% 보겠다. 그리고 동국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려대의 경우에는 교과,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비교과, 서류를 함께해서 보는 거고요. 다만 비고란에 보시면 3학년은 4% 이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수를 명기한다기보다는 재적 학생의 4% 이내로 뽑는 거고, 다만 이제 한국사 4등급 이런 것들도 참고하실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좀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서강대 지역균형인데요. 비교과 부분이 출교과 공사, 그 2024학년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죠. 생활기록부 내에 비교과 형님 어디까지 반영하느냐. 우리가 2021학년도까지는 어땠죠? 이제 소논문도 가능했고 수상도 가능했고, 그 소논문뿐만 아니라 수상도 외부 실적도 가능했었죠. 그리고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경우에는 외부권 안 되고, 자, 수상 실적의 경우에도 한 학기에 한 개만 가능했죠. 그리고 24학년도부터는 수상 실적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자율활동도 반영이 안 되고, 특히나 봉사활동도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서강대의 경우에는 비교과 영역의 출교과 공사도 10% 범위에서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를 지원하시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하시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부분도 잘 챙겨야 된다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KNS 입시센터에서 여러 전형이나 그리고 특히 국제학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논술 전형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넣은 이유가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 원서를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구성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분명히 좋으면 우리가 쓸 6개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내신이 특목고 기준으로 3.5부터 4.0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를 하한선으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이 넘어가거나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내신이 1.5 후반이나 2.7 초반이라 하더라도 한두 장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논술 전형이에요. 뒤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논술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죠. 자, 수능 최저도 없고 그리고 논술 100%로만 선발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화여대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논술 전형을 이번부터는 넣어서 함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논술은 두 가지죠. 논술 100% 선발하느냐 아니면 학생부와 논술이 포함되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25학년도 요강내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될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논술 100%로만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까지 많은 학교들이 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조건은 되게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제가 붉은색을 표시한 연세대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경쟁률 또한 수백 대 1까지도 올라간다는 것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중학교 때까지 내가 논술 좀 한다, 글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름 글 잘 쓰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논술을 지원하신다면 다수의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하고요. 그 경쟁률의 치열함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를 여러 장 쓰는 것 중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논술을 선택하기 때문에 논술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학생들은 또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논술을 지원하게 될 때는 경쟁률 자체의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이것들이 나한테 진짜 의미가 있는가? 다른 것들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논술을 쓰는 게 아닌가? 라는 것들에 대해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왕 내가 논술을 쓴다면 내가 수시를 준비하면서 내신도 챙겨야 되고 생기부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논술까지 쓴다고 했을 때 나한테 그런 논술을 공부할 만한 여유나 여력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민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까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화여대 논술의 경우에는 문과, 자, 수능 최저 조건이 3합6이죠. 미래인재 전형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화여대를 준비한다고 할 때 미래인재 전형으로 서류만 내서 3합6을 맞출 수 있다면 논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인재를 쓰는 학생들이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논술도 같이 쓴다는 것들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논술과 학생부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전형 방법에 보시면 지금 학생부 30에 논술 70 또는 그 비중에 따라서는 뭐 20과 80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래서 고려대 사중부터 시작해서
동국대, 서강대, 중대, 그리고 외대, 숙명여대까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경우는 서강대의 경우에는 학생부가 20%, 논술이 80%이고 수능 최저의 경우에 사실 큰 차이가 없죠. 다만 비교란에 보시는 것처럼 교과와 비교과, 그러니까 학생부가 20%인데 교과가 10%고 비교과가 10%다. 교과와 비교과의 비중을 동일하게 두고 있다는 자체가 좀 특이할 만하고요. 그러니까 서강대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원자들 자체가 일반고에서는 내신 초상위, 그리고 특목고에서도 내신 상위 중에서도 우리가 서강대를 쓰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교과나 비교과의 비중을 따로 차이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 논술 전형조차도 어차피 모집 단위가 적기 때문에 서강대는 소수의 높은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수시로 논술 전형까지도 쓸 수 있다는 것들, 그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외국어 대학교의 경우에도 우리가 학생부 비중이 제곱된다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전형, 이 세 가지 전형으로 제가 올해 25학년도 요강에 대해서 좀 카테고리를 구분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고요. 자, 당장 이달 말에 치러지는 3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적이 나올지에 대해서 지난해 등급급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가늠을 해보시고 이 조건에 맞춰서 내가 종합으로 가야 될지 교과 추천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논술도 고려할지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잡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원서를 6개 쓰기 때문에 이렇게만 잡아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이든 10장이든 여러 개의 옵션들, 학과가 다양해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달 말에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학교 선생님들과 면담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난 입결에 대한 것들도 학교에 따라서는 이미 3월 시작함과 동시에 학교에 설명회를 진행했거나 이제 이달부터 면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면담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한 것들, 내가 쓰고 싶은 학교들에 대한 것들을 수시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전형으로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번 설명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종합으로만 6장을 쓸지, 그리고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추천과 종합, 그리고 추천이 안 된다면 종합과 논술, 이런 조합에 대해서 잘 고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전화로 말씀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웅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